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15일 자정입니다. 대단한 강추인데요. 오늘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를 거들려고 갔어요. 깡통을 만들어 놓고 가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정치를 잘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했다 하고 사기치고 나간 정권이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 민생 점검회의 2차를 했죠. 그 진솔함을 저는 봤는데요. 고고TV가 대통령 윤석열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일부러 실드 쳐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 아젠다가 나왔죠. 결국은 그게 국가 아젠다예요. 연금 계획을 하겠다, 노동 계획을 하겠다, 교육 계획을 하겠다. 그 3대 계획이 국가 아젠다, 윤석열 5년의 아젠다가 됩니다. 노동 계획은 이번에 화물연대 민노총의 총봉기, 윤석열 정권 타도, 탄핵 과정에서 실패를 하는 데 들어가고, 당분간 우리나라는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으므로 1, 2년 동안은 노동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연금 계획이죠. 그죠? 연금 계획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말까지는 청사진을 내놓고, 자기 임기 말이나 또는 다음 정권 초기까지 연금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늦습니다. 4년, 5년을 연금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 공공연금을 말입니다. 그 완전히 통합시키고 그 재분해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고는 연금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그 지난한 과정이 될 텐데 내년까지는 틀을 다 짜서 청사진을 하고 이제 토의에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연금이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는 지금 학자들이나 정부에서는 다 나왔다는 것이죠. 내년까지 그거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총선에서 연금 계획을 갖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획인데요. 윤석열이가 말했다시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교육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교육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게 좋다. 100이면 100, 다 의견이 다르고 다 휘발성을 갖고 있으므로 말 안 하는 게 좋다. 골치 아파요, 교육계획은. 근데 교육계획의 지금 목표가, 문제가 뭐냐면은 인구는 줄고, 그렇죠. 교육 재정은 방만하고, 학교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거 싹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교육과 정규제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인구는 줄고, 그죠? 학교는 그대로 있고, 교사들은 그대로 있고, 교수들도 그대로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계획의 첫 번째인데,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AI 교육이라든가,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에 연금, 노동, 교육계획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윤석열이가 말하기를 인기가 없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인기 영합적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개혁하겠다 했죠. 그 3대 계획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 아젠다가 되는 것입니다. 고고TV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좌파나 민주당이나 이준석 대걸이나 유승민이나 또는 현재 여권의 명망가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 아젠다가 없다. 아니, 국가 아젠다라는 것이 말이죠.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빨대를 뽑으면서 국민의 고혈을 따르면서 매표한 그것을 뒤집는 게 국가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항상 나라가 폐허가 되면은 복구가 문제지, 폐허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하자, 그것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국가 부채인데요. 오늘 발표를 하죠. 드디어서 각 부하 언론에서 경제개혁원을 때려버리죠.
공공부채가 1450조가 되고, 한 3, 400조 늘었고, 국가부채, 중앙일반부채가 1040조인가, 뭐 1050조인가, 그것도 한 3, 400조가 늘었다. 쉽게 말해서 국가부채가,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2500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GNP가 얼마죠? 토탈 GNP가 약 2100조예요. 그것만 해도 국가 부채가 벌써 110%가 넘어가죠.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국가 공공부채를 안 넣고 중앙부채만 넣어가지고, 지금 그 국가 부채가 51.5%라고 지금 조작을 했죠. 그 통계 조작이 이제 감사원에 의해서 치고 들어갈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공부채, 공기업, 또 지방채, 이런 것들, 또 지방채도 지금 숨겨진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부채, 중앙부채, 일반 행정부채, 일반 재정부채, 그게 1040조가 1500조고 2500조면은 우리나라 GNP를 다 갖다 팔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남들한테 빌려준 돈도 있으니 51.5%나 나오는데, 그건 거기서 또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문재인 5년 동안 우리 일반 가계부채가 지금 2,400조입니다. 2,400조. 1인당 지금은 3, 4천만 원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구당이 아니라. 그러면은 국가 전체 부채가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5천조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5천조가. 대한민국 국가를 다 팔아버려도 일반 가계부채는 순수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빌려준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자산 다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천조면은 우리 국가 GNP가 2,100조 되는데 다 팔아도 우리나라 두 번을 팔아도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일본도 뭐 미국도 뭐 국가 부채가 걔는 공공부채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공부채라는 게 뭐 연금부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금부채가 지금 500조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부채, 공무원 연금부채 그런 것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110%, 120% 되고 유럽은 뭐 180%, 170% 같이 간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자국 통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달러 갖고 있고, 엔화 갖고 있고, EU, 파운드, 프랑, 이런 거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놈의 나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5년을 나라를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폐허로 나간 놈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죠. 지금 일반 중앙부채를, 일반 부채, 그거를 문재인이가 400조, 500조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그거 TV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놈이 1000조를 넘겼다,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박근혜까지는 노무현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렇고, 김대중도 IMF 있었잖아요? 노무현도 말기에 경제위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38%를 안 넘겼었어요. 국가 일반 부채를, 중앙부채를. 근데 51.5%까지 옮겨놓고 갔잖아요, 이놈아가. 그 돈 가지고 수천조를 놀린 부채 가지고 국민들한테 매표 얘기를 하면서 쩝쩝대면서, 지가 살아갔다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 5년이 민낯입니다. 20대들 정신 차리라고. 윤석열이 한 말이 맞아요. 이 노동계획을 안 하고, 연금계획을 안 하고, 교육계획을 안 하면은 현재 2030들이나 10대들,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계획을 하고, 노동계획을 하고, 노총을 때려잡고, 정규제를 때려잡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너희들은 빨리 윤석열 지지해. 그리고 TK도 마찬가지고, 5, 6, 70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노동, 교육계획을 한다 그러지만은, 지금 6, 70대의 빈곤화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7, 80대들이 그래요. 그들은 평생을 일을 했든 안 했건, 이제는 호구를 연명할 정도가 힘들어요. 그럼 복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즉시 적소에 안 하고 문재인은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핍에 들어가야 되죠. 국가가 내 핍에 들어가고
국가가 내피에 들어가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재정 준칙이고 그게 정부 운영 방식이에요. 그게 보수의 가치고 국가는 내핍적으로 생각하고 재정을 줄이고 국민은 돈을 벌게 해주고 부자를 만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일본은 애나 빵빵 집어내고 말이죠. 일본 정부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하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도 저축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축 안 해요. 이게 지금 과소비가 왔다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솔직히 문재인 5년 동안 100% 정규직 시켜줄게. 다 잘 살게 해줄게. 임금 격차 없게 해줄게. 이러다가 나라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든 아니든 우리가 일본의 80년대 초가채 말이죠. 전 세계를 주름잡고 미국을 통째로 쌀 정도로 그렇게 잘 살던 나라도 아니고 영국의 산업혁명 부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도 아니고 미국과 같이 우리는 소국이에요. 강소국이에요. 여전히. 경제적 일반 소비가 최선진국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뻥이고 풍선이라니까요. 미국같이 전 세계를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도구마같이 말이지 지배하던 그런 경제 부흥 시기도 없었고 중국같이 넓은 국토와 세계 최대 인구로 지금 우일성천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수출로 먹고 살고 그죠? 인재를 갖다가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그 인재가 취업하는 것이 대기업이고 대기업 선단 수출 선단과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뿐인 길이 없죠. 거기서 노동연금 교육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계획의 첫 번째 목적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전교조 잘 살게 하고 교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교사들이 한 20, 30년 근무하면은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평생을 호요식하는 그런 게 교육계획이 될 수가 없죠. 미래 세대, 그들이 세계 인재를 키우는 거 바로 교육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정부는 내표하고 아끼고 국민도 통제하고 국민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럼 여기서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 세금이고 산업부흥이라는 소리죠. 문재인 때 5년 동안 산업부흥이 된 적이 없어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NP가 내년에 일본을 따라잡는다. 일본 애들이 벌벌 떤다. 그런 기사 믿지 마세요. 그건 사실일지 모르는 건 환율이에요. 환율 그거는. 올해 엔화가 20% 폭락할 적에 한국 원화는 10% 폭락 안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일본의 기초문화와 기초문명과 기초과학은 탄탄해요. 일본은 지금 복지체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험만 빼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가? 그 좌파의 논리는 내수를 키우자. 중소기업이 고용의 80%인가 90%를 차지한다. 그죠? 그러나 세계의 부를 끌어들이는 게 누구냐 하면은 그 대기업 군단이에요. 삼성, 현대, SK 그런 데예요. 그리고 유니온 기업들이 요새 그런 게 꽤 튀어나오죠.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저놈할 때 유니온 기업이 우리나라 10개 나오면은 중국은 100개 나오고 일본은 막 50개 나오고 미국은 막 500개 나오고 이랬다고. 중국이 1000개 나오면은. 기업 규제를 푼다가 한 놈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놈이죠. 그럼 법인세 같은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노무현 때 25% 법인세 올렸다가 세계 경제가 그때 최고로 유동성이 갖고 자유주의 경제에서 세계 유동성이 흘러넘치고 세계 경제가 발전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 최고로 발전한 게 바로 노무현 5년이었는데 그때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으면서 대기업을 타도해야 된다. 법인세 올려야 된다. 22%에서 25% 올려가지고 세계 꼴찌였어요. OECD 경제 발전의 꼴찌였다고. 대한민국이 노무현 5년 동안 부동산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그죠? 그거는 이명박이가 22%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놈아들이 왜 1%의 상위 초대기업만 지원하느냐? 똑같이 지원했어요. 전체 그 법인세를 다 깎아버렸어요.
이명박이는. 근데 대기업만 딱 갖고 나와서 1대 99의 전쟁을 붙이면서, 문재인이 갖다가 딱 되니까, 올려 25%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말이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문재인 초기에서는 TSMC가 삼성보다 앞서질 않고 삼성이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삼성과 TSMC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죠? TSMC가 부동의 1위고, 비록 걔네들은 파운드리고 우리는 메모리지만은, 그러나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에서 문재인 초기에서는 삼성이 1위였고 TSMC가 2위였어요. 그 5년 동안 다 따라잡고 격차를 벌렸어요. 그게 정부 정책이에요. 지금 대만 TSMC 같은 경우나 대만에는 법인세가 20%예요. 미국은 17, 18%고 우린 또 거기서 법인세도 지방세까지 있어요. 이걸 내려주려고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만 한다. 또 뭐죠? 1%만 0.1%만 잘 살게 한다. 대기업. 아니 기업한테 0.1% 99%를 왜 갖다 붙이죠? 그러면서 이놈들이 보수의 가치, 기업 경쟁력이라는 게 지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첫 바다가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 전 세계가 선진국들이 세금 깎아주기 정책이라고. 그죠? 그거는 이번에 경기 긴축이 들어가는 게 전이나 후나 지금 그래요. 경기 긴축이 들어간다고 세금 올리는 나라는 없죠? 금리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법인들도 고통을 받으니,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인세라는 것을 나 같으면 20%로 깎아버리겠어. 25%에서. 근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보수는 22%만 하자 그러는데 오늘 이놈들 1% 깎아주겠다. 1% 깎아주는데 대신에, 이재명이 그 1% 깎아주는 것도 박홍근이나 발표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나와서 또 발표해. 지가 살아야 되니까. 또 방패막이를 해야 되니까. 아, 나쁜 놈이야. 이재명 저놈 씨. 생냥아치. 그런데 그 법인세, 대기업 법인세를 갖다 1% 깎아줄 테니까 이재명의 임대주택 사업을 6조를 늘리자. 이재명의 지역 상품권 사업을 7천억을 늘리자. 그거 가지고 딜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서는 임대주택 사업 그거는 벌써 말이야. 그거 실패로 끝났고 그냥 일반 분양, 공공 분양 산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게 1조 2천억이에요. 그 윤 정부의 예산이. 그건 다 깎고 공공 분양 사업은 다 깎아버리고 이재명의 시골에다 저 지방의 구석에 짓는 임대주택 사업 7조를 늘리자. 그러면서 1% 법인세 깎아주겠다니까 국힘에서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받아들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재명 예산을 8조 높이고 그 윤석열 초기 정부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1%만 법인세 올려줄까 하면 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걸 가만히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해보면은 이놈들은 모든 것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5년 연생 독재가 실패했음에도 그걸 갖다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유지. 김건희의 유지가 아니라 이재명과 문재인의 정책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반도체법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부흥이 전 세계의 하도가 됐죠. 미래는 반도체가 파운드리든 메모리든 반도체가 지배한다. AI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4차 혁명의 핵심 아닙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게 전력이에요. 전력, 전기의 힘과 반도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AI가. 20년 후에 너희 젊은이들은 AI의 보호를 받을 거야. 우리 나이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 나이는 80대, 90대 되면 돈 없어. 그런 거 살 돈. 그런데 반도체부터 그냥 삼성 하이닉스뿐이 없으니까 대기업. 근데 중견기업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주려고 안 해주고 뺀치 놓다가 어젠가 그저께 상임으로 올려버렸어. 이런 자식들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70조를 갖다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지원한다. 170조를. 미국도 51조를 지원한다.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저 북구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 그리고 일본도 다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100조를 지원한다.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죠. 근데 민주당 놈들이나 좌파 이놈들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 북부의 20%를 차지합니다. 세금의 20%,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가. 그런데 그거 빨아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법인세도 안 깎아주려고 그러고 고통만 주려고 그러는 것들 아닙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민주당 이놈들이 그걸 어떻게 보수나 일반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에요. 반도체 전쟁. 모든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나라 2차전이나 반도체가 미국으로 가면은 땅도 그냥 줘요. 몇 년 동안 그냥 세금도 안 받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올리자 그러는 게 민주주의고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삼성 보고 세금만 더 내라. 그게 어떻게 경쟁이 돼요? 삼성의 유보료에 200조가 있다 돈이. 그 현금 아니에요. 그런 거짓 선동이라고 이런 나라가 이런 민주당 세력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린 다 살았어. 그거 들으면 뭐 나이 많지 않아. 이제 60 됐으니까 70대 80대는 다 살았어. 그들이 살아온 과정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의 노후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2030대를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30 이놈들이 정치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진영 싸움에 의해서 뭐가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수가 잘못하면은 보수의 입장이나 윤석열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거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이 개딸들과 이 양아치들이 있고 또 이준석 대거리들을 보면은 윤석열 중에 이준석을 쫓아냈고 유승민을 안 들이기 때문에 그냥 윤두창 요 플라스틱 하면서 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라 망했어요. 우리가 기존 보수들이 정신을 차렸을 뿐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 다 60대부터 은퇴 세대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밖에 가가지고 그냥 애들 대신에 알바, 주유소 알바하고 폐지 죽고 다닐 거야? 그것뿐이 할 거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집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나라 좌파라는 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건 좌파가 아니에요.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라는 거. 좌파예요. 좌파. 근데 좌파도 변종 좌파, 이종 좌파, 악성 좌파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보수가 정체성이 없고 우리나라는 우파는 없다 이러잖아요. 좌파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시장 경제와 기업 경쟁력을 우리가 지지하고 안정화시켜야 될 때 우리 보수의 힘만이에요. 보수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오늘 윤석열의 2차 국민 보고대회를 하면서 155분을 했죠. 나는 진솔함을 봤어요.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놈이라면은 쩝쩝 남북 평화쇼 김정은이가 말이죠. 평양에서는 봄, 다음엔 아마 우리 서울에서 가을을 맞이할 거예요. 가을 쇼를 할 거예요. 내 주머니에 부동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말입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부동산 값을 잡을 엄청난 보도와 칼이 들어 있어요. 쩝쩝. 국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들이 다 날아가고 자영업자들 알바들이 다 날아가는데 지금 알바들이 늘고 있어요. 고용주가 피고용주가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훨씬 늘리고 있어요. 맨날 통계 조작하고 경제 마사지하고 국민한테 돈 버린 놈이 바로 문재인의 놈입니다. 대국민 보고 155불 하니까 이 멘붕이 오죠. 민주당 애들은. 야, 윤석열이가 저렇게 국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저렇게 진솔한가? 그걸 봤을 거예요. 일부의 국민들은. 민주당 놈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자찬한 정치 홍보쇼다. 또 쇼질이다. 홍보쇼 맞아요. 155분 동안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이 아니라 정부 홍보를 한 거예요. 장관들 놓고 또 일반 시민들, 즉 친정부적인 일반 시민들을 불러서 정부 홍보한 거 맞아요. 그게 대국민 보고대회죠. 한심한 놈과 한심한 놈 생양아치 집단은 바로 민주당 집단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